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도입니다. 교육도 받고 종목도 가져가시고 일석이조죠. 자, 교육받고 나온 종목군들 상승, 잉태, 화긴형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차가 튀어나왔죠. 그 현대차의 흐름 이제는 본격적인 시세로 연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샛별형의 기준에서도 무엇이 나오죠? 다우지수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애플의 기준, 해외 증시에도 4대 천왕 캔들은 전부 접목시킬 수 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배웠던 4가지의 패턴, 실질적으로 2가지 짝짓기의 패턴이죠. 총 복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복습과 함께 나와주는 예제의 종목군들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시뻘겋게 물들이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복습 시간의 기본적인 내용 먼저 잡아보도록 할까요? 반전형 캔들이다. 반전형 캔들이다. 반전형 캔들이다. 뭐예요? 바닥까지 밀렸다가 바닥에서 꺾여져서 돌리는 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고점에서 다시 꺾여서 밀려 내려와서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되는 이 부분을 반전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전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1개짜리가 있을 거고 별이 2개짜리가 있을 거고요. 별이 이처럼 3개짜리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이 별 3개짜리 패턴은 총 7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중에서 반전형의 캔들은 6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동일 흑삼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캔들. 캔들이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음봉 그리고 비슷한 공간에서 또 음봉, 또 종가와 시가의 비슷한 공간에서 또 음봉. 이것이 동일 흑삼병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추세 하락이 나온다. 이게 지속형의 기준의 별 3개짜리입니다. 이 동일 흑삼병형 빼고 나면은 나머지 6가지의 캔들의 패턴이 반전형의 캔들입니다. 그 중에서 4대 천왕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왜 빼버렸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전서구형이 있고요. 2번째 기준은 애기제비 감추기형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전서구형과 애기제비 감추기형은 하락하다가 반전하는 요것만 있습니다. 상승의 기준에서는 없어요. 그럼 같이 배우면 되지 않느냐? 나중에 시간 되면 전서구형 정도 보시면 돼요. 애기제비 감추기형은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요. 4대 천왕 캔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가지씩 짝짓기의 기준의 패턴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중에서 우산형의 기준인 망치는요. 어떻게 됐어요? 캔들 하나 가지고도 별이 3개입니다. 장악형의 기준은 캔들 2개 가지고도 별이 3개입니다. 상승 잉태 화긴형과 샛별형은 캔들이 3개가 있어야만 확정형이 됩니다. 별 3개짜리.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 잉태 화긴형, 샛별형, 샛별형, 상승 잉태 화긴형, 그리고 석별형, 하락 잉태 화긴형, 하락 잉태 화긴형, 석별형.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4가지에 대한 총복습 시간입니다. 그 총복습 시간에 첫 번째 기준은 샛별형의 모양새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제를 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런 모양이 뜨면 반전을 하고 왜 이런 모양이 떴을 때 신뢰도가 별이 3개까지 높아지는지. 이름을 외우거나 모양이 이렇게 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샛별형의 생성 과정의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을 때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기준에 음봉이 발생한다. 1거래일에 음봉이 발생한다. 두 번째 기준에 2거래일에 저점을 형성하는데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갭이라는 거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공간,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한다.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도지 내지는 스타. 도지라는 거는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스타라는 건 몸통이 조금 있는 거. 조그만 몸통. 그래서 갭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갭 하락 이후에 도지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2분의 1 상향 돌파한다. 요 절반을 상향 돌파한다. 상향 돌파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양봉의 기준이 형성되겠죠. 그 양봉이 여기를 감싸 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전제 조건이 갭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요 절반 라인을 돌린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년 된 캔들 패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다 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 있어요. 윤정도의 실전 필살기는요. 윤정도의 실전 필살기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추세의 하락이 연출이 돼야 되느냐. 추세의 각도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락 추세의 각도는 가파르게 하락을 하든 또 혹은 완만하게 하락을 하든 가파르게 하든 완만하게 하든 그냥 거의 뭐 밋밋하게 하락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 다만 거래 일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내용 자체는 어디에서든 다 써요. 파생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변동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파생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파생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의 기준, 또 캔들의 기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기준, 거기서는 변동성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실 때 이 변동성이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복습을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런 기준점은 무엇으로 나누느냐인데 사실은 이 기준점이 이 변동성의 기준으로 형성되거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또다시 설명하고요. 5에서 10거래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5일에서 10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5일에서 10일 정도 빠지면 아니 당연히 반등 나오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처음부터 다시 그려드릴게요. 5에서 10거래일인데 10거래일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럼 5거래일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봉이 하나, 음봉이 또 하나,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봉이 또 하나. 그리고 추세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이라는 거지. 예?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양봉이 하나, 또 여기서도 뭐 양봉이 이렇게 하나. 계속 음봉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데 이 고점들을 시원하게 넘기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하락의 추세가 이어진다. 이것이 각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뉘어질 수도 있고 더 가파를 수도 있겠죠. 그 거래 일수를 그래도 5에서 10거래일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3에서 1거래일은 3에서 5거래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쯤은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건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안 잊어먹잖아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2015년 6월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채널 돌리시지 마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채널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딱 방송 보는 순간 저 친구 나보다 못한데? 저 친구 알고 보니까 윤정도 제자라던데? 나도 윤정도한테 그럼 똑같이 배웠는데 저 친구 잘못 배웠나 본데 왜 말이 잘못돼 있지? 왜 양봉을 파란색이라고 그러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되셔야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셔야죠. 2015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정이 됩니다. 얼마였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처음에는
이 당시의 기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합수부를 만들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쪽을 다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한가 제도가 확대가 돼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눈치를 보다가 그냥 막 상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유도 없이 소형주에서. 근데 그것을 금융당국이 바로바로 잡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뻔히 알지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요? 변동성의 확장이. 그래서 만 원짜리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 예를 들면 7,000원, 상한가 가면 얼마에 13,000원인데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변동성 하루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30%의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당시 기준에 완다그룹주들, 뭐 중국 관련주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 평상시에 변동성이 15% 내지는 그 이하에서 움직이던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 바닥 인식이 더 빠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하한가 한번 맞아버리면 또 고점의 인식도 올라가다가 상한가 한번 팍 들어오면은 그냥 고점의 인식이 바로바로 잡히는 경우가 있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먼저 따져보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요. 그랜빌이 맨 처음에 그 네 가지의 법칙을 만들 때에 200일선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200일 정도를 들여다봐야 주가의 변동성이 그만큼 나오니까. 지금처럼 MTS, ATTS 발달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윤정도도 전표라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얼마에 2주, 4주 세요 해가지고 다 써서 창구에 갖다 드려야만 체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주문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막 주문 넣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뭐 하나 막 넣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 몇몇 종목 빼고는 변동성이 안 나와. 한 200일 지나야 조금 뭐 몇 퍼센트 움직일까? 몇십 퍼센트? 그래서 200일선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에는요. 20일선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라졌잖아. 그래서 10일, 뭐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뭐 더 어려워졌나요, 그게? 어찌됐건 그런 맥락입니다.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고점이든 저점이 더 빨리 인식이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윤정도의 기준에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잡아드리기도 한다.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부터의 기준을 잡아요? 지금 당장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언제의 기준이에요?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이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이 우리나라 역사상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 그 5조 미만인 날이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입니다. 4조 6천억 정도 터졌을 거예요. 이것이 이 4조 6천억이 어떻게 됐어요? 21년 1월 11일 날 무려 10배 가까이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확한 날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1월 8일 아니면 1월 9일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와서 오전장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여요. 상한가 안 차게 됐어요. 시가총액 10위. 상상을 초월하죠. 그 정도의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3거래일만 돼도 상한가 풀리고 막 훅 밀리면 현대모비스 그 시가총액 10위가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갔다고 쳐요. 상한가 결국 풀렸지. 풀려가지고 꼬리 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 규모의 크기가 하루짜리 캔들에서도 인식이 잡힌다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3월 23일 날 모든 2차 전지 종목이 15시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7월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월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 텐데 공매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3월 23일 날 전부 고점 대비 20% 이상씩 밀리는데 에코프로가 50만 원 가까이 49만 5,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플러스 9%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40만 원 초반,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립니다. 단순 계산으로 20% 밀린 거죠. 금양, 이수학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합권까지 밀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엊그저께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찍고 밀려서 고점 대비 40% 빠져요. 그게 하루에 나오는 변동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캔들 하나짜리의 망청도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닥 인식을 당일에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3월 23일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7월 26일은 다 아실 거고 7월 24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23% 올라갑니다. 23%. 그러고 나서 종가에 끝나는 게 13% 수준으로 끝납니다. 변동이 어마어마하죠. 23%에서 그럼 고점 대비 8, 9% 밀린 거지만 12%, 13%로 끝났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9%뭐 이렇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면 10% 이상 밀린 거로 착시 현상이 나잖아요. 하루 만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서 그것을 단기 정점 혹은 바닥에서 돌리는 거라면 단기 바닥 정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 되죠? 아니 그럼 뭐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거래대금이 더 터져서 1에서 3거래일 할 것 같으면 1에서 3거래일만 해놓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세 개를 다 해놨느냐? 참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의 기준. 같이 접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변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만큼의 변동이 나오느냐예요. 얼마 상승했니 얼마 흐락했니 그게 아니에요. 파생 설명할 때도 변동성 설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흐름은 툭 건들면 10% 20% 상한가 가죠. 삼성전자 툭 건들면 상한가 가나요? 20% 가? 10% 가? 못 가잖아. 그것을 변동성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변동성의 크기에 있어서 1에서 3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해되세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기준에서의 기준점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대형주는 변동이 제한적이니까 5에서 10거래일 정도 볼 수 있겠구나. 또 똑같은 대형주여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단기 변동이 확장돼 있을 경우에는 1에서 3거래일 기준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똑같은 변동성의 기준에 이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부분이 있다 하면 기존에 배웠던 게 한 가지가 또 뭐 있어요?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에이, 안 된다니까. 월, 주, 일. 거꾸로. 일주, 월봉. 거꾸로 볼 수 있죠. 응? 이쪽이 월이야. 예를 들면 월봉 하나면 주봉 4개잖아요. 주봉이 4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냥 다. 이 4개가 추세의 범위인데 월봉의 하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장대양봉이네. 좀 과한데? 근데 여기서 도지가 뜨거나 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은 정점 인식이 잡히는 거죠. 캔들 1개 혹은 2개 가지고. 그잖아요. 이렇게 4개인데 예를 들면 이게 주봉인데 이 주봉에서 네 번째 봉에서 갭상승이 나오더니 음봉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캔들 하나 가지고도 저 똑같은 색깔로 하게 되면 꼬리가 이만큼 달린 이러한 캔들이 되겠죠. 1개짜리.
그래서 기간의 기준에 일주 월봉 혹은 분봉의 기준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변동성의 기준을 본다. 이러한 기준을 잡는 거는 그 변동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녹화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만 만드시면은 똑같은 캔들이 떠도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전략을 진성 가성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안 그래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예제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렇구나. 샛별형이 떴을 때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럼 전제 조건은 5에서 10거래일 기간적인 부분,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또 일주 월봉 역시 기간적인 부분, 캔들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의 기준에서 일주 월봉이 다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는요. 변동성의 기준의 흐름. 변동성의 크기의 흐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변동성의 크기에 맞는 일자의 흐름. 그렇게 대처를 해서 놓고 봐야 된다. 지금 구두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요. 한 템포 딱 쉬고 넘어가서 예제를 보면 바로 보여. 예제를 보면 이건 가짜입니다. 얘는 진짜입니다. 그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저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졸고 계셔.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노트 꺼내서 쓰실 준비하셔야죠. 저는요. 잠시 후에 실전 예자를 보여드리면서 내일장 공략주도 함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요 내용이에요. 어디서 편입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뭐 예제 보면서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화 방송 보셔야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샛별형이 떴습니다. 이날 갖고 나왔으면 가장 좋을 뻔했는데 이날은 아직 교육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아직은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장중 기준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꼬리가 시초가 부분에서 꼬리가 이만큼 달려서 음봉이 떨어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시작 가격이 어디고 종가가 어딘지를 보셔야 된다고. 시작 가격이 여기면 얘는 캔들의 몸통을 장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 반전의 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에 대한 지속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만약에 이 샛별형을 여기서 발굴하셨다면 46,000원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46,000원에 11월 15일이에요. 여긴 20일 날짜 교육이잖아요. 이 날짜의 기준 여기서 딱 뜨는 게 캔들 저 자리에서 샛별형 자리에서 딱 뜨는 게 종목 검색기에서 46,500원에 딱 잡아줍니다. 그게 윤정도의 36년 노하우인 거지. 그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갈 때 종목 검색기에서는 계속 신호가 나와요. 거래가 터지고 캔들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뭐예요? 변동성이 확장됐다라는 거죠. 거래가 커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가 변동성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5에서 3배 정도의 평상시 캔들 대비해서의 1.5에서 3배 정도의 크기를 놓고 봐야 된다. 그것이 기준봉의 경우에는 전체 크기를 놓고 보는 거고요. 왜? 장중에 내가 실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 과거봉에 대해서는 몸통 위주로 보는 겁니다. 꼬리 부분을 빼고 몸통이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 얘네들의 지금 현재 몸통의 크기와 장악형으로서 상승 장악형이 떴죠. 장악형으로서의 흐름, 기준봉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 기준봉의 흐름이 최소 평상시 대비 1.5배 그리고 3배. 요 라인에서 여기를 장악할 때 장악 확인형이 됩니다만 이 캔들의 크기는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요만한 캔들 하나 장악했다고 해서 장악형이 떴네. 우와 4대천왕 캔들이네. 별 3개짜리네. 반전이 쭉쭉쭉 올라오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캔들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라인에서 뭐 감싸 앉지도 못했는데 조그만 캔들 2개 떠 있는데 이야 하락 장악형이 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또 갑자기 윤정도 버럭 윤정도 돼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런 거 아니 눈에 보이긴 해. 요런 거 가지고 망치형이 떴네. 자 여러분들 망치 배우셨죠? 망치 뜨고 막 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또 볼까요? 가장 그 쉬운 게 그거야. 여러분들께 공부 안 하시는 여러분들께 거짓말해서 현혹시키는 나쁜 아저씨들 아줌마들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여기서 이런단 말이야. 와 망치형이 떴어요 이런다고.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 변동성이 있으면 거래대금이 있으면 변동이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매매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그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결국은 매수가 이겨서 장악을 하든가 매도가 이겨서 꼬리 달고 내려가든가 혹은 매도가 이겨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하락 장악형이 되든가. 근데 이 하락 장악형의 이 캔들의 크기가 만족할 상황의 크기라면은 만족할 상황의 크기라면은 그러면 하락 장악형을 인정해 주고 추세 하락 범위를 인정해 주고 여기서 돌려줄 때 야 쇠뼈령이 떴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요만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망치가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억울한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억울한 거야. 윤정도는 다 알잖아. 윤정도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 어금양당 물고 나도 윤정도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패턴 요거 다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다시 당겨서 또 보여드릴게요. 당겨서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음봉의 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캔들의 몸통 대비 크죠. 이 음봉의 크기가. 그러니까 하락 장악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작아 보이지만은 매일매일 안 빠져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쳐봐. 여기서 양봉 나와서 따라 붙었는데 여기까지 확 밀려버려. 그냥 속상해. 만약에 시장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 시장 지수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날아가면서 현대차 날아가면서 시장 지수는 막 하루에 그냥 20포인트 30포인트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그냥 여기서 샀는데 여기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는 게 아니라 추세 범위라고 그런 거고 그게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 이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의 크기는 1.5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하락의 기준이니까 하락한 기준에서 돌리는 거니까 기준봉이 얘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갭 나오고 도지 뜨고 그리고 나서 이 절반을 돌린 46,5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더더욱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강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고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요만하게 뿐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아무 데서나 이거 망치 떴네 막 아무 데서나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안 돼. 삐삐삐. 변동성이 이미 커져 있는데 요만한 캔들 보고 야 뭐 망치가 떴네 이러면 안 돼. 삐삐삐.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악형으로도 볼 수 있고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은 사실은 샛별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게 갭이 없어요. 갭이. 그래서 장악형으로 좀 보는 게 옳습니다만 갭이 일부라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 모양새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에 대한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얘를 이제 뭐 샛별형으로 인식을 기준을 잡아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뭐 캔들의 크기가 밋밋한데 뭐 그러면 이 월봉 이외에 주봉이나 일봉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 기준봉들을
넘겨주는 양봉의 크기가 세지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 위치에서는 샛별형보다는 어떻게 장악형의 기준을 잡죠. 왜? 장악할 때 기준은 요 캔들이 뭐가 된다? 기준봉이 된다. 요 정도 크기면은 나머지 캔들의 기준에 얼마? 1.5배에서 3배는 나오잖아요. 최소 1.5배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데서나 와 여기 보셨죠? 망치 떴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왜 케이블 경제 TV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케이블인 거지. 시청자분들은 와 엄청난 방송이네. 아니야. 그런 제재가 없어. 검증을 그대로 안 해. 윤정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케이블 경제 TV에 야간에 특히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검증이 안 되는데도 시청자분들은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 채널을 볼까? 아, 윤정두 건 보지.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배우던 실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서 느끼실 거예요. 이런 데서 뭐 아무거나 장학형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났죠. 이렇게 갔죠. 그런 거짓말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마세요. 전제 조건 다 잡아드렸죠. 거래 일수의 기준. 그 거래 일수를 나눈 부분은 뭐다? 변동성의 기준. 저점과 고점의 인식이 잡힐 수만 있으면 된다. 그 변동성의 기준과 함께 추이 추세 부분의 기준. 그런 내용을 다 잡아드린 겁니다. 일주 월봉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은 다우 존스 월봉 차트입니다. 갭이 살짝 발생돼 있어요. 다우는. 그다음에 애플의 기준이에요. 애플의 기준. 애플의 기준에서도 어떤 식으로 설정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이제 달라지는데 뭐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내용의 기준입니다. 얘도 굳이 얘를 이거 샛별형이야. 아닌데 갭이 없는데 라든가 장악형이야. 에이 애매하잖아 라든가.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형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얘가 샛별형의 기준에 갭이 없다. 갭이 없어도 난 샛별형으로 인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장악형의 기준 잡으면 돼요. 장악형의 도지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렇다면은 장악형 기준에서 도지 때문에 애매하면은 다른 기준을 또 설정할 수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예요. 그죠? 음봉의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기준을 잡아서 돌렸다. 그 기준. 그럼 뭐가 돼요?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부를 드리는 내용은 아무 데서나 조그만 캔들 하나 떴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또 망치라고 표현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눈으로 봐서 야 여기서 뭐 찾아야지 뭐 찾아봐야지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전체를. 왜 여기서 이런 패턴이 뜨면 반전의 신호로 인식을 할까?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만 인식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샛별형의 기준을 놓고 보셨다면 석별형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 변동성의 기준, 거래 일수의 기준, 그리고 추세적인 범위에서 정점을 인식할 수 있는 거. 1거래일이든 3거래일이든 5거래일이든 정점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상승하다가 이 캔들 기준이 고점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얼마?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 캔들의 확장. 그러고 나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도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위로 가면 추세의 강화입니다. 그냥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갈 수 있지 5대 5야. 그게 아니라 위로 가면 추세의 강화.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한 반전. 요 기준도 이 변동성이 1.5에서 3배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요만한 캔들에 요만한 도지가 뜨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막 캔들을 눈 뜨고 막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 찾고 싶다면 HTS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또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에서 하나하나 정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별형의 기준은 아까 샛별형과 똑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샛별형의 기준 반전은 음봉 이후에 갭이 발생되는 거죠. 갭 하락 이후에 돌리는 거. 이거 마찬가지예요.
갭 상승이 나와서 추세 강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도지로 끝나버리고 혹은 스타로 끝나버리고 요 절반의 힘을 훼손시켜버린다. 여기서부터는 석배령이다. 여기서부터는 전량 차익 실현 혹은 전량 마지막에 들어가서 물량이 있다 그러면 손절. 그걸 꼭 지켜주십사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캔들을 처음 만든 일본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석배령의 예제는 뭐가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응?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갭이 없잖아요. 갭 상승이 있어야 된다면서 갭이 없잖아요.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시초가가 어디야? 여기서 시작했잖아.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빨간색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봉이 발생되고 나서 거기서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서 음봉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캔들의 몸통이 크긴 합니다만 스타일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놓고 본다면 이 라인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락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얼마까지 밀려요? 절반. 고점 대비 절반. 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 추세가 없어요. 뭐 이 정도의 망치형 정도? 그리고 바로 훼손시켜버리죠. 이런데 아무 데서나 야 이거 낙폭과대요. 낙폭과대인데 와 망치 떴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인조차가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교육해주는 윤정도 이외에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 나와서 야 여기서 이거 뒤에 거 없다고 치면 망치가 떴어요. 삑삑삑삑. 아니라고 절대. 아시겠어요? 지금쯤이면 저는 척척 박사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니까 어떤 게 저런 건 아니구나. 변동이 확장돼 있고 여기도 딱 석배령 놓고 보시는 부분에 변동성이 확장돼 있잖아요. 기준봉의 기준도 크기도 확장돼 있고 이게 훼손되면 추세 하락이구나. 이렇다 할 반등 하나 없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캔들의 크기 자체가 다 작아져 버리죠. 이건 뭐야? 거래대금이 왕창 줄었구나. 거래대금이 고점 대비 왕창 줄었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걔는 평생 못 가느냐? 그러진 않죠. 그래서 기간 조정 3달, 가격 조정 30에서 50%,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면은 기간 조정 3달, 가격 조정 30에서 50%.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요건이 맞춰주면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을 하나하나 다 배워가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1398% 14배 올랐어요. 이렇다 할 매도 사인 한 번 없어. 근데 뭐 여기서 매도의 기준으로 뭐 장악형의 기준이 잡혔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결국은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 잡혔는데 다시금 돌려버리죠. 그러면 저 바닥에 상승익대 확인형이 샀던 부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돌릴 때 또 매수하면 돼요. 이거는 교수용으로 보기에는 애매할 정도 수준이라죠. 왜냐하면 갭상승이 크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요 기준에서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으로도 보고 따라붙을 수는 있다. 다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신뢰도가 결여되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적이었겠죠.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깨져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라. 그렇죠. 이 흐름에, 이 음봉의 흐름에 요 몸통의 절반 이상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락이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저기서만 파셨어도 6,000원까지 이탈이 됐잖아요. 추가 40% 손실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런 자락에서 팔 수 있는 일봉, 주봉을 보고 대처하셨으면 되죠. 그럼 분명히 하락 장악형, 또 삼선 전환도에서 볼 수 있는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장악형 이런 게 다 떴을 거라고. 이 고점에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래서 이 60% 고점 대비 60% 또 여기서부터 40%의 추가 하락 이런 손실은 벗어나자. 그거를 11월 8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갭상승까지 해서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도지가 생겨버리네요. 장족형으로. 그러더니 이걸 깨고 내려갑니다. 78만 원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얼마예요? 반등 그나마 나와서 60만 원대 초중반하죠. 여기서 정리했으면 되잖아. 저게 이 흐름입니다. 응? 이 흐름. 요 기준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요 기준이 뭐예요?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공매도 금지.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에 추세적인 강화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몸통 제한적인 몸통 생기면서 아래 윗골이 크게 달린 장족형의 캔들. 그러고 나서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반을 훼손해. 요 절반을. 요게 얼마에 78만 원입니다. 이게. 요 78만 원에만 정리했어도 지금 오늘의 기준의 현재가가 60만 원대 초중반. 60만 원 한번 깼었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응? 이게 석별형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상승 형태 확인형과 하락 형태 확인형. 응?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분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겠지. 안 돼. 기침 나올 수 있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세요라는 부탁도 있었지만은 절대 안 돼. 여러분들도 잠시 숨 고르십시오. 잠시 후에 마지막 총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상승 형태 확인형을 보실 건데 하락 형태 확인형은 어차피 지나간 교육에 대한 복습이잖아요. 상승 형태 확인형을 보셔야 어떤 게 나와요? 그렇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맨 끝에 넣어드렸겠죠. 지금 당장 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다 오른 거 말고요. 바닥에서 오르는 거 말고요. 다 오른 거 말고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드리겠다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 상승 형태 확인형의 경우 위메이드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 요 캔들을 지금 확장형에서 보니까 요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요걸 당겨놨어요. 당겨놓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변형형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캔들의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근데 요 기준에 우리가 1에서 3거래일 뭐 이렇게 얘기 배웠잖아요. 이 고점이 얼마였냐면 10.49%였습니다. 저점이 1.75까지 밀려 1.75. 그리고 종가가 2.91로 10%에서 2.9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계산 방식대로는 7% 빠져버린 거죠. 원래로 따지면 6% 빠졌을 거예요. 어찌됐든. 변동성이 6%면 커요, 안 커요? 얘네들보다 1.5배 캔들은 되죠, 최소. 그 캔들, 이 몸통, 음봉으로 형성된 이 몸통의 캔들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상승 형태 확인형 맞아요? 맞죠. 여기 있고, 음봉 있고, 여기를 돌릴 때 기준. 요 자락, 여기를 돌릴 때가 57,000원. 57,000원. 저게 얼마가요? 77,800원. 그럼 28,000원 올랐네? 57,000원에서 57,000원에서 얼마요? 30%? 여기에서만도. 그런 흐름을 가져다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은 요 자락의 기준이 되고요. 바닥 대비해서는 48%의 기준. 시가총액 3,380만 주 곱하기 현재가 해주시면 2조 중반까지 올라온 그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 상승 잉태형 뜨고 나서 잉태 확인형까지 올라왔다가 꼬리 달렸죠. 그 이후에는요. 확정 짓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지금까지도 랠리. 지금까지도 추세의 지속입니다. 꺾여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애플의 기준에
상승일 때 확인형 뜨고 중간에 한번 꺾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샛별형 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봅시다. 현대차입니다. 잘 보세요. 현대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거 딱 가지고 나왔을 때 보시면 야, 윤정도 진짜 너무하네. 이런 종목을 갖고 나와 세상에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집말쟁이들 안 갖고 계시니까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승률이 40%였어. 기아는요 50%였어. 그리고 눌림목인데 외국인 우리나라 순매수 3위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지금은요 외국인기가 쌍끌이 순매수로 딱 이제 집계가 잡히기 시작해. 2위입니다. 그 흐름에 이거 지금 아직 못 돌렸잖아요. 근데 윤정두가 멋부리려고 갖고 나옵니까? 2,400개 종목에서 시원한 종목 갖고 나와야 그래야 와 윤정두가 잘하는구나 소문 날 거 아니야. 소문 났잖아 벌써. 이 수익 범위가 이번 달 말에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부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위가 누구? 우리나라 2023년 영업이익 1위는 현대차 15조. 시가총액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얼마? 40조. 15조짜리가 40조. 영업이익 15조짜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꼭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자신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락인태 확인형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시고 이런 패턴이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장악형과 우산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